안녕하세요.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4월 14일 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릴지도 모릅니다. 무슨 의미냐? 지금 현재 한국은행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공석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 거다라는 얘기가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4월 달에 설마 올리겠냐? 이런 얘기들이 주를 이뤘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한국은행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5번 정도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을까요? 근데 더 우려스러운 얘기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5번 더 올려서 2.5%까지 만들어도 그렇게 해도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은 피할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이게 더 우려스러운 얘기인 거죠. 더 충격적인 얘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 감당이 될까요? 감당 안 될 것 같은 거죠. 미칠 것 같은 거죠. 왜냐? 한국이 기준금리를 지금 현재 1.25%인데 2.5%까지 올리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 것 같은 거죠. 감당 못할 것 같은 거죠. 뭐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라고 해서 뉴스를 쳐볼게요. 뉴스를 쳐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5시간 전 뉴스입니다. 연합뉴스의 뉴스에 한국은행 금통위 14일 총재 없어도 기준금리 올리나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14일 날 총재 없이도 기준금리를 올린다로 봐야 될 것 같은 거죠. 물론 인상이 50%이고 동결이 50%다 라는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근데 불과 얼마 전하고 기조를 봤을 때 4월 달에 한국은행 총재가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 안 올릴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이 통화 긴축을 더 강하게 할 것이다. 더 임박했다. 미국이 소비자 물가 지수 8% 때문에 지금 충격이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3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이 이제 발표했죠. 8.5% 나왔습니다. 8.5%. 대략 지난 2월 달, 그러니까 2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3월 달에 더 올랐죠. 2월 달 거는 1월 달보다 더 올랐고요. 12월 달은 또 그전보다 더 높았고 지금 계속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거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소비자 물가가 4%대를 찍었죠. 근데 물가는 4%, 기준금리는 1.25%.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걸 어떻게든 간격을 좁히려고 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은행이 연말에 기준금리를 2.5%까지 올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75에서 2%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해도 에이 설마 그러겠냐. 너무 무리다. 그렇게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14일 날 한국은행 총재가 없어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더 커졌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우려스럽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에서 안 내려올 거라고 보는 거죠. 원래 연초에는 한 연간 상승률이 한 3%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죠. 근데 예상치보다 지금 훨씬 더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4%대인 것도 계속 지속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지금은 윤석열 정부든 문재인 정부 말기든 그런 정부의 색깔하고 상관없이 기준금리는 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5월달, 6월달에 0.5%씩 올리잖아요. 0.5%, 0.5%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6월달만 되면 그냥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냥 1.5% 되는 거예요. 어쩌면 한국이 5번을 올려서 연말에 2.5%를 만들어도 미국이 기준금리가 더 높아질 거라는 거죠.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해 3%를 넘어설 수 있다. 3%다, 3.5%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또한 내년에도 또 올릴 거잖아요. 이러다가 진짜로 미연준이 미연준의 기준금리를 5% 이상까지도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죠. 미국이 기준금리 5% 이상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은요? 한국 괜찮습니까? 한국이 3%, 3.5%이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택도 없죠. 더 빡세지는 거죠. 더 답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런데 올 연말에
시중금리가 7% 8%될 거다. 그리고 내년에 시중금리가 10%까지 될 거다. 내후년에 12%까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거짓말 같냐고요. 아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위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집을 사야 된다. 삼성전자 주식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미친놈이죠.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빚내 가지고 뭔가 일을 벌리기에는 절대로 괜찮은 시기가 아닌 거죠. 아무리 조급한 마음이 들어도 지금은 무조건 참고 견디고 버티면서 생업 유지하고 돈 모아야 될 시기인 거죠. 달러 사야죠. 달러 사 모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현금 모아야 됩니다. 생활비 마련할 궁리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지금 어떤 분들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 대거 늘었다는 거죠. 왜? 겁나서 차를 못 끌고 다닌다는 거죠. 왜? 기름값이 2,000원이 넘어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뭐 물론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를 끌고 다녀야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차를 안 끌고 다니는 거 어렵죠. 근데 뭐 대중교통이 가능하고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지금 뭐 식비도 식당 물가도 식당에 있는 음식 가격도 뭐 폭등하고 있고 생활비는 더 늘어나고 근데 수입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들고 이러면 어떻게 삽니까? 효리띠 쫄라맬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인데 뭐 빚내 가지고 투기한다고요? 죽으려고 작정한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괜찮다, 괜찮다. 남들도 빚내서 다 이렇게 산다. 아, 요즘 사람들 다 빚 다 있다. 뭐 집 살 때 뭐 빚 없이 어떻게 산다더냐. 아, 다 무리하게 빚져 가지고 사면 나중에 지나고 갚고 하면 다 자기 거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상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미국이 빅스텝 한다. 기준금리를 팍팍 올해 하고 내년까지 미친듯이 올린다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미국이 불과 리만 사태 때와 지금과 비교했을 때 미국 정부의 부채가 10배가 넘은 상태.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뭔가 일을 벌린다? 새로운 사업을 벌리고 집을 새로 사고 주식을 투자하는데 돈을 더 쓴다? 이런 건 절대 제정신이 아닌 자살행위라는 거죠. 이게 현실인 거죠. 뭐 지금 현재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한국은 1.25, 미국은 0.5%, 0.75%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 상태로 계속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몇 달 사이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이 엄청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급격한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1230원 막 이러고 있는데 1300원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닌 일이 될 거라는 거죠. 한미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이 매우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게 지금이라는 거죠. 자본 유출이 금방 안 된다고 본다라고 언론에서는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런 언론의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한국 내에 있는 자본이 금방 유출됩니다. 지금 달러 유출을 방어하려고 계속 정부에서 외환보유고를 쓰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왜 쉽지 않냐? 그냥 미국만 좀 안 좋은 상황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난리라는 거죠. 러시아도 난리고 중국도 중국대로 중국 부동산이 지금 초토화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중국이 2022년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일본은 뭐 엔화가 지금 이상한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죠. 러시아 때문에 지금 유가도 지금 계속 출렁이고 있고 전 세계가 IMF가 터질 꼴인데 괜찮다고 얘기하고 지금 빚내라 그러고 뭐 분양받으라 그러고 주식하라고 삼성주사 사라고 꼬드기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악마고 쓰레기고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그냥 사람들 호구로 그냥 궁지로 내몰아 놓고 끝까지 그냥 죽이겠다라고 작정한 거가 똑같은 거죠.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냐고요.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30년 동안 일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도망가고 가정 해체되고 쌩 난리가 났잖아요. 비정상인 나라로 전락해버렸잖아요. 한국은 지금 일본과 같은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고 일본보다 그 충격이 더 심할 거라는 거죠. 그나마 일본은 국민들이 저축을 했고 한국보다는 경제적으로 체력이 강했다라는 거죠. 한국은 일본하고 절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가 지금 체력이 매우 허약하죠. 정부 부채가 지금 심각하고 기업 부채가, 가계 부채가 모든 게 다 빚더미 천지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냐고요. 견딜 수 있냐고요. 못 견딘다라는 거죠. 빚 3억 내고 있다. 빚 3억이면 아이 그래 괜찮아 견딜 수 있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빚 3억 져가지고 나중에 시중금리 10%
1 년에 이자 3천만 원 내 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죽습니다. 경제적으로 죽을 겁니다 아마. 이런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은 절대로 뭔가 해서는 안 되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면서 생업을 지켜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